한때 철의 결속이라고 불렸던 토요타 자동차와 일본 제철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제철이 2천억 원대의 소송전에 돌입한 것을 두고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의 조류 변화가 수십 년간 이어온 철의 결속을 깨뜨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0월 14일에 일본 제철이 주 거래처인 토요타와 경쟁사인 중국의 철강회사 바오산 철강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모든 방향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띠는 무방향성 전자강판입니다. 이 제품은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토요타 자동차가 일본 제철을 뒤로하고 중국의 철강회사 바오산 철강으로부터 특허 침해로 만든 특수 강제를 수입해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토요타 전기차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당한 토요타 자동차는 되려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 전 서로 합의 조정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것과 토요타 자동차는 바오산 철강의 특허 침해를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토요타 자동차는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면서 현지에서 조달 가능하고 값이 저렴한 바오산 철강의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제철은 토요타 자동차와 바오산 철강과의 관계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토요타 자동차와 바오산 철강의 협력 관계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굳혀져 가버렸고, 이에 참다 못한 일본 제철은 소송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일본 제철이 제조하는 강제 가운데 자동차용 강제는 전체 생산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토요타는 최대 납품처였습니다. 토요타 입장에서도 일본 제철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는 서로 협력하며 세계 시장에서 성장해 왔지만 탈탄소 사회를 향한 전기차 흐름은 이러한 깐부와 같은 관계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는 차체 골격이나 외관 등에 사용되는 강판, 엔진 등에 사용되는 특수강, 주철 등 다양한 강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게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의 40%를 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일본에서는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강제 조달처 축소와 납품가 대폭 인하를 요구했던 곤 쇼크로 한때 철강 업체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회사와 철강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자동차 업체와 철강 업체는 자동차 생산을 위해 서로의 요구에 맞춰 끈끈한 결속으로 맺어져 왔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와 철강 회사는 서로 협력하며 고정밀 가공 방법을 개발하고 자동차 경량화도 실현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 제철은 토요타의 해외 진출에 맞춰 해외 거점을 정비하는 등 해외 전개에도 힘썼고, 토요타는 일본 제철의 원가 절감 활동에 협력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토요타 자동차와 일본 제철은 일에 대해 서로 굳게 맹세한 맹우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금이 간 곳은 재료값 협상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제철은 생산 능력에서 앞서고 있는 중국 철강 회사나 고품질의 저렴한 강제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 철강 회사의 공세로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2020년 3월 회계에서 4,315억엔의 과거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제철은 일본 내 15개의 고로 중 4개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채산성이 악화된 자동차용 강판도 가격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일본 제철과 토요타의 강제 가격 협상은 챔피언 협상이라고 불리며 일본 내에서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일본 제철과 글로벌 자동차 생산을 확대해온 토요타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강제 가격 협상의 주도권은 토요타가 장악해 버렸습니다. 일본 제철은 토요타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일본 제철에 큰 위기가 찾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 가격 교섭에서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원자재 상승분과 마진을 대폭 올려 납품하려고 했지만 토요타가 난색을 표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강제 공급량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토요타 자동차는 반도체 부족에 이은 강제 조달 불안정 상황을 피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강제 가격 협상에서 일본 제철의 대폭적인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강제 공급량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가격 인상을 고집한 것은 탈탄소 사회를 향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수익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철광석과 석탄이 원료인 코크스를 섞어 연소시켜 산소를 제거하는 제철은 일본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 가운데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해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철 측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제철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4에서 5조엔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제철은 자동차용 강제 가격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 제철이 카본 프리 강제를 공급할 수 없는 체제를 정돈하지 않는다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카본 프리 제철은 같은 품질이라도 코크스로 제조하는 제철에 비해 제조 비용이 상승합니다. 일본 제철은 기존의 도요타가 주도하는 강제 가격 협상으로는 카본 프리화가 수반하는 막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자동차 업체와 철강 업체는 상부상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일본 특유의 상관습입니다. 보통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철강 업체에서 조달할 때 가격 협상은 연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연 2회 협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격 협상이 길어진 채로 새로운 협상 시기가 시작되면 납입한 후의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합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독특한 상관습이 있습니다.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외 기업은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탈탄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 제철은 자동차 업체와의 인연을 없애고 적정한 마진을 확보한 계약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기업 간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개발 생산을 주도하는 자동차 업체를 정점으로 1차 공급업체, 2차 공급업체 등이 아래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수직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조가 간단한 전기차 개발 및 생산은 여러 기업이 각각 우수 영역의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수평 분업형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경쟁력이 높은 전기차를 개발 및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분업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와 철강 회사같이 서로 의지하며 협력하는 깊은 관계가 필요 없고 완성차 기업은 공급자와 계약에 의한 관계만으로 성립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공급자와 협력해 자동차를 제조해 왔지만 전기차에서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의 기둥이라고 자부하던 자동차 산업도 탈탄소 시대를 시작으로 도요타 자동차와 일본 제철의 관계처럼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